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하고 돌아왔고요. 출산을 하고 몸조리하고 아기랑 집에서 이제 생활을 익숙하게 하느라고 영상을 좀 못 찍었었어요.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기가 잘 때 얼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첫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첫 수업은 과학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교과에서는 교과에 맞게 변형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첫 해 때에는 여고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첫 수업은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마리 퀴리 부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하버의 부인이나 또 아인슈타인의 부인, 또 라부아즈의 부인 등등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좀 더 재미를 위해서요. 꼭 여성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자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재미있게 구성하셔가지고 들려주시면 좋은 첫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요, 정교사로서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던 때인데요. 그때는 친구한테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했었어요. 실험실 안전교육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실험실 안전교육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과학 수업 시간에 내가 꼭 지킬 규칙들 또는 뭔가 내가 해올 예습을 하겠다, 복습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과학 수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것들을 한 장의 학습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적게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제가 수업을 잘 못 풀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모범생적인 수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좀 더 변형시킨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요, 그냥 수업을 했어요. 왜냐면 그 두 번째 때 첫 수업을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수업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데리고 올라갔던 학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가 필요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대로 40분 수업을 꽉 채워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싫어했지만 교사한테는 진도를 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해에는요, 간단히 10점 풀이 단어 찾기를 좀 준비를 해갔었어요. 그래서 진도 나갈 부분이 1단원이면 그에 관련된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용해서 단어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단어 말고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는 로직 게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준비를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과학교사로 느꼈던 문제점을 수업으로 만들어 봤어요. 어떤 거였냐면 학생들이 매체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였어요. 이게 매스미디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당연히 신뢰할 만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틈틈이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짤들을 좀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게 과연 맞을까 틀릴까를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수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푸른 불꽃보다 더 뜨거운 붉은 불꽃으로 라는 그런 대학교 축제 플랜카드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서는 이게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순히 그냥 이게 뭘까? 라고만 물어봤었어요. 이제 조금 아는 아이들은 대학교 축제, 무슨 대학교 축제 플랜카드요? 라는 걸 쉽게 맞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그 정보를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뭐 어디 학교를 응원하는 플랜카드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축제에 갔던 썰들을 좀 풀어주면서 흥미를 돋우고, 그리고서는 이제 질문을 해요. 이걸 봤던 지나가던 과학쌤은 피식하고 웃었다. 왜 웃었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이제 이게 왜 이상하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와요. 그냥 보기에는 붉은색을 상징하는 학교를 응원하는 플랜카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기 쉽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푸른색 불꽃이 붉은색 불꽃보다는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재미있는 짤들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왜 우리가 과학을 배워야 하는지를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수업이었고, 이 아이디어를 좀 다양하게 변형해서 좋은 첫 수업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수업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때 강의 들었던 건데, 내가 어떤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수업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다른 분은 학습지나 이제 공책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첫 번째 표지를 꾸미는 작업을 그 첫 수업 시간에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타이포그래피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과학과 관련된 이미지 자체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순회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도 가능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돼서 괜찮은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실험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화끈하게 불꽃 반응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신다거나, 이런 진도상에 있는 실험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첫 수업은 선생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나의 교과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르치고 싶으신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게 수업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완벽한 수업은 사실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정말 처음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그래도 아이들의 냉담한 반응을 받을 걸 감안하시고 과감히 도전을 해보신다면은 점점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겠죠. 자, 그러면 개학 때까지 모두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